평범한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50대 여성 계산원이 있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고객들을 응대하는 그녀에게 어느 날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한 고객이 계산대에서 물건을 던지고 뜨거운 커피를 부으며 "이런 간단한 것도 못해? 짜증나게. 커피나 맞고 정신 차려서 제대로 해." 하지만 며칠 후 고급 호텔에서 열린 상견례에서 그 고객의 입이 떡 벌어질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후 2시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는 주말 쇼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3번 계산대에서 근무하는 김미숙은 50대 중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어요. 미숙은 항상 정중한 말투와 따뜻한 미소로 고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마트에서 일한 지 벌써 3년째, 동료들 사이에서도 성실하고 친절한 직원으로 유명했죠. 김미숙은 다른 직원들과 달리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어떤 고객이 와도 절대 화를 내지 않았고, 항상 침착하고 품격 있게 응대했습니다. 동료들은 종종 궁금해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는지 말이죠. 미숙 언니, 정말 대단해요. 어떤 진상 고객이 와도 절대 당황하지 않으시네요. 옆 계산대의 젊은 직원 김지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김미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지현아, 사람은 다 각자의 사정이 있어. 화내는 사람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이날은 좀 달랐습니다. 계산대 앞에 선 고객이 처음부터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혀를 끌끌 차고 있었어요. 박선영이라는 이름의 50대 여성이었는데 명품 브랜드 가방을 어깨에 메고 화려한 액세서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외모만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죠. 박선영은 대기줄에서부터 불평을 시작했어요. 요즘 마트 직원들은 왜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네. 집에 갈 시간도 없는데. 뒤에 서 있던 다른 고객들이 불편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김미숙이 평소처럼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라고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박선영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바코드를 찍는 속도가 조금 느리자 박선영은 즉시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진짜 답답하네요. 계산이 왜 이렇게 느려요? 박선영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만이 묻어나왔습니다. 손가락으로 계산대를 두드리며 시간을 재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김미숙은 당황하면서도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할인 쿠폰 처리가 조금 복잡해서요. 금방 끝날 거예요. 하지만 박선영의 화는 더욱 커졌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런 간단한 것도 못해요? 박선영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서 있던 고객들도 불편해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김미숙은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어요. 30년 넘게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해온 경험이 있었거든요. 고객님,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금방 처리해 드릴게요. 하지만 박선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인 쿠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박선영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다른 마트는 이런 거 금방 처리해 주는데.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고객들이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고객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저런 사람 때문에 우리까지 기다려야 하네. 김미숙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고객님, 이 쿠폰은 특정 상품에만 적용되는 쿠폰이에요. 지금 구매하신 상품들은 쿠폰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그 순간 박선영이 급기야 손에 들고 있던 우유를 계산대에 던졌어요. 계산대에 부딪히면서 큰 소리가 났고 주변 고객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박선영의 목소리는 이제 마트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였습니다. 나이도 나이인데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죠. 김미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나이를 들먹이는 말에 상처받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참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인내심과 품격이 있었거든요. 옆 계산대에 김지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언니, 괜찮으세요? 하지만 박선영의 갑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선영은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아메리카노 컵을 김미숙을 향해 들어올렸어요. 정신 좀 차려요. 그리고는 뜨거운 커피를 김미숙의 앞치마에 부어버렸습니다. 김미숙은 뜨거운 커피가 앞치마를 적시는 것을 느끼며 몸을 움츠렸어요. 다행히 화상을 입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공개적인 모욕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웅성거렸고 몇몇은 휴대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기도 했어요. 어머, 저게 뭐 하는 짓이야? 한 고객이 소리쳤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다른 고객도 박선영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박선영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진짜 답답한 사람이네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죠. 박선영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지고는 물건도 사지 않은 채 마트를 나가버렸습니다. 김미숙은 젖은 앞치마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동료 직원들이 달려와 괜찮냐고 물었지만 김미숙은 괜찮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죠. 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저런 사람은 신고해야 해요. 김지현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영희 파트장도 달려왔어요. 미수가 CCTV 영상 확인해서 경찰에 신고하자. 이건 폭행이야. 마트 매니저가 와서 사과했고 CCTV 영상을 확인해서 필요하면 신고하겠다고 했지만 김미숙은 조용히 넘어가자고 말했어요. 그녀에게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감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분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거예요. 김미숙의 말에 동료들은 어이없어 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그날 퇴근길 김미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모습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를 들먹이며 모욕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평생 쌓아온 품격과 인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만큼은 마음이 많이 상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김미숙은 이런 감정조차 곧 정리하고 말았어요. 내일도 또 다른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마트에서의 불쾌한 일이 있은 지 사흘 후, 박선영의 집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30대 중견기업 부장으로 일하는 아들 박민호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왔기 때문이었어요. 박선영은 아파트 거실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평소에 야근이 많아서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는 일이 드물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일찍 들어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엄마,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일찍 왔어요. 민호가 현관문을 열며 들어섰습니다. 박선영은 아들이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을 때부터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민호는 평소에 연애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 신중한 성격이었거든요. 30대 중반이 넘도록 결혼 이야기가 없어서 박선영은 은근히 걱정하고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인데? 혹시? 박선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민호는 정장 재킷을 벗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가 생각하시는 그 이야기가 맞아요. 박선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드디어 우리 민호가. 네, 엄마.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은 여자분이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박선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을 바라보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30대 중반의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생각할 만큼 좋은 여자를 만났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떤 분인데? 나이는? 직업은? 어떻게 만났어? 박선영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성그룹 김태현 회장님의 따님이에요. 그 순간 박선영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컹하며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대성그룹이라고 했어? 네, 맞아요. 김수진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민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선영은 순간 현실감을 잃을 뻔했어요. 대성그룹이라면 국내 10대 재벌 중 하나였거든요. 건설, 유통, 금융까지 손대지 않는 분야가 없는 거대 기업 집단이었습니다. TV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는 그 대성그룹 말이에요. 아니 정말? 우리 민호가 그런 집 따님과. 박선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과도한 반응을 보며 살짝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아요. 수진이는 정말 소박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재벌가 딸이라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박선영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재벌가 며느리라니. 드디어 우리 집안도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온갖 상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동네 아줌마들에게 자랑할 생각, 친척들의 부러운 시선, 경제적 여유로움까지. 민호야, 그분 부모님들은 어떤 분들이셔? 박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김태현 회장님이시고 어머니는 정말 소탈하신 분이세요. 현장을 중시하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계셔서 직접 매장에 나가서 일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박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장을 중시한다. 역시 큰 기업 하시는 분들은 다르구나. 상견례는 언제 하기로 했어? 박선영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하기로 했어요. 대성호텔 VIP룸에서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박선영은 즉시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미용실 예약, 새 옷 구매, 액세서리까지. 재벌가 며느리를 만나는 자리에서 부족해 보이면 안 되니까요. 민호야, 엄마가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할까? 너무 화려하면 부담스러울까? 아니면 너무 수수하면 격이 안 맞을까? 박선영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흥분한 모습을 보며 걱정이 앞섰어요. 엄마, 너무 과하게 준비하지는 말아요. 수진이 부모님들도 소탈하신 분들이라고 했어요. 그냥 평상시처럼 자연스럽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데. 박선영은 이미 머릿속으로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재벌가 사돈을 만나는데 대충 할 수는 없지. 그날 저녁 박선영은 민호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상견례 이야기만 했어요. 민호야, 그분 가족들이 좋아하실 만한 선물은 뭐가 좋을까? 너무 비싼 건 부담스럽고 너무 저렴한 건 격이 안 맞고. 민호는 어머니의 걱정을 달래려고 했어요. 엄마, 정말 부담 가지지 마세요. 수진이네 가족들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세요. 오히려 너무 과하면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박선영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민호야. 너는 몰라. 첫 만남에서 인상이 결정되는 거야. 특히 상견례는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민호는 어머니의 흥분한 모습을 보며 약간의 우려를 느꼈습니다. 수진이와 그 가족들은 정말 소박하고 진실한 사람들인데 어머니가 너무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됐어요. 박선영은 그날 밤 늦게까지 인터넷으로 대성그룹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김태현 회장의 경영 철학, 가족사, 자산 규모까지 모든 것을 파헤쳤어요. 대성그룹의 연매출, 계열사 현황, 주요 사업 분야까지 상세하게 조사했습니다. 우와, 진짜 대단한 회사네. 박선영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감탄했어요. 우리 민호가 정말 큰 복을 타고났구나.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미 자신을 재벌가 사돈이라고 칭하며 흐뭇해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에게 자랑할 생각, 친척들의 부러워하는 모습, 앞으로 달라질 사회적 지위까지 모든 것이 장밋빛으로 보였어요. 며칠 전 마트에서 있었던 불쾌한 일은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그때 자신이 얼마나 추하게 행동했는지, 그 계산원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는 생각해보지도 않았습니다. 박선영의 머릿속은 오직 다가올 영광스러운 순간들로만 가득했죠. 다음 날부터 박선영은 상견례 준비에 온 신경을 쏟았어요. 미용실 예약을 하고 백화점에서 정장을 골랐으며 액세서리까지 새로 샀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박선영이 그토록 기대하는 상견례에서 상상도 못했던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견례 당일, 박선영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날 미용실에서 머리를 새로 했고 백화점에서 구입한 200만 원짜리 명품 정장을 입었어요. 목걸이, 귀걸이, 시계까지 완벽하게 맞춘 모습은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 나가는 CEO 같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모습을 확인한 박선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 정도면 재벌가 사돈으로 손색 없겠지? 민호야, 어머니가 부족해 보이면 안 되니까 이해해줘. 박선영은 아들에게 말하며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화려하게 차려입은 어머니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선영은 이미 흥분 상태였어요. 무슨 소리야? 재벌가 사돈을 처음 만나는데 긴장 안 할 수가 있니? 오후 3시 대성호텔 37층 VIP룸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전망의 룸이었어요. 박선영은 호텔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재벌가 사람들을 만나는구나. 룸에 들어서자 이미 테이블이 고급스럽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크리스털 와인잔, 은재 식기, 고급 꽃장식까지. 박선영은 마음속으로 역시 재벌가는 다른 애라고 생각했어요. 와, 정말 멋진 곳이네요. 박선영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민호도 고급스러운 룸의 분위기에 약간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네, 정말 좋은 곳이네요. 몇 분 후, 룸의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은 3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김수진이었습니다. 박선영은 수진의 소탈한 모습에 살짝 놀랐어요. 재벌가 딸치고는 너무 수수한 차림새였거든요. 김수진은 간단한 블라우스에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고 액세서리도 최소한으로만 했어요. 하지만 그 소박함 속에서도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그래요. 박선영이에요. 민호 어머니고요.
박선영도 최대한 우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재벌가 딸이 생각보다 수수하네라고 생각했어요. 수진과 민호가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박선영은 흐뭇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민호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문이 다시 열리며 50대 중반의 여성이 들어왔는데 박선영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미숙이었습니다. 박선영이 며칠 전 마트에서 커피를 부었던 바로 그 계산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김미숙은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품격 있는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평소 마트에서 보던 유니폼 차림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박선영의 손에서 와인잔이 떨어져 바닥에 산산조각 났어요. 와장창 하는 소리가 조용한 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 괜찮으세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민호도 급하게 일어나서 어머니를 살폈어요. 엄마, 다치셨어요? 김미숙은 박선영을 차분하게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 마트에서 뵈었죠, 고객님. 그 한마디에 룸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민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김미숙을 번갈아 봤어요. 엄마 아시는 분이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선영은 말문이 막혔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고 현실감을 잃을 뻔했습니다. 저 마트 계산원이 대성그룹 회장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김미숙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성그룹 김미숙입니다. 수진이의 어머니예요. 수진도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어요. 어머니, 민호 씨 어머니를 어디서 만나셨어요? 김미숙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 우리 마트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제가 평소에 현장 근무를 하거든요. 박선영은 이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마트 계산원이 실제로는 대성그룹의 회장이었고 현장 경험을 위해 직접 매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민호의 얼굴도 점점 굳어졌어요. 어머니와 김미숙 회장 사이에 뭔가 불편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어머니의 당황한 모습이 평상시와 너무 달랐어요. 정확히 어떤 만남이었나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미숙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박선영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어요. 며칠 전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던진 것, 나이를 들먹이며 모욕한 것, 그리고 뜨거운 커피를 부은 것까지. 그게 박선영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박선영은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에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침묵이 흐른 VIP룸에서 김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 전 일을 정확히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김미숙은 박선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선영은 식은땀이 흘렀어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넘어가면 될까 싶었지만 김미숙의 표정을 보니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김미숙이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선영 씨는 저희 마트 3번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시다가 할인 쿠폰 문제로 화를 내셨어요. 민호와 수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처음에는 계산이 느리다고 불평하시더니 점점 목소리를 높이시면서 제게 소리를 지르시고 물건을 던지셨죠. 민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어머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박선영은 변명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급해서.
바쁜 일이 있어서 그랬어요. 평상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김미숙은 계속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나이도 나이인데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죠 라고 말씀하시며 제 나이를 들먹이셨죠. 수진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김미숙의 목소리에 약간의 감정이 섞였습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무시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민호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진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소에 저한테는 나이 든 분들을 존경하라고 가르치시면서 박선영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힘든 일이 있어서 평소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김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뜨거운 커피를 제 앞치마에 부으셨어요. 룸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진과 민호 모두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요? 커피를 부으셨다고요?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히 화상을 입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다른 고객분들이 많이 보시는 앞에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민호는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런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박선영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그건 정말 실수였어. 엄마가 그때 너무 화가 나서. 평소에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김미숙은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실수라고 하시기에는 너무 의도적이었어요. 정신 좀 차려요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행동이었거든요. 수진이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호 오빠, 이런 일이 정말 있었다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민호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평생 착하고 성실한 어머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김미숙이 박선영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박선영 씨, 왜 그런 행동을 하셨나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박선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단순히 화가 났고 상대방이 만만해 보여서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였거든요.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행동해도 되는 건 아니죠. 김미숙이 말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박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김미숙의 다음 질문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지금 사과하시는 건 제가 대성그룹 회장이라는 걸 아시고 나서죠? 만약 제가 그냥 마트 계산원이었다면 이렇게 사과하셨을까요? 그 질문에 박선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김미숙이 단순한 마트 직원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였거든요. 수진이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호 오빠는 좋은 사람이지만 이런 분이 시어머니가 되신다고요? 이건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민호가 어머니에게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실망이에요. 평소에 저한테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고 가르치시면서 어머니는 왜 그런 행동을 하셨어요? 박선영은 아들의 실망스러운 눈빛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벌어질 일이었습니다. 김미숙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런 상황에서 결혼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겠니? 수진은 민호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민호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건 박선영은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이 아들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 순간 며칠 전에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김미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박선영 씨, 당신이 마트에서 보여준 모습이 당신의 진짜 모습이에요. 지위나 권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이죠. 박선영은 김미숙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추한 본성이 완전히 드러난 상황에서 더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어요. 김미숙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철학과 인생 경험이 담겨 있었어요. 박선영 씨, 사람의 진가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김미숙의 말에 루만이 조용해졌습니다. 권력이 있을 때, 상대방이 약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죠. 박선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김미숙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한 모습을 보였는지 깨달았거든요. 김미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왜 마트에서 현장 근무를 하는지 아세요? 수진이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항상 현장을 중시하세요. 임직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회사를 이해하려고 하시죠. 맞아요. 3년 전부터 매주 이틀씩은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어요. 김미숙이 설명했습니다. 직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고객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예요. 민호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래서 대성그룹이 직원 복지로 유명한 거군요. 김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에서 직원들이 얼마나 힘든지, 고객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박선영 씨 같은 행동을 하는지 직접 경험하고 있어요. 박선영의 얼굴이 더욱 빨개졌어요. 자신이 그런 사람들 중 하나라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김미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품격이 있는 사람은 신분이 높든 낮든 모든 사람을 존중해요. 하지만 겉으로만 품격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죠. 박선영은 자신의 모습이 정확히 그랬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회사에는 3만 명의 직원이 있어요. 김미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마트 직원부터 임원까지 모든 사람이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직책이나 나이를 이유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죠. 김미숙이 박선영을 직접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선영 씨, 이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에요. 사과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박선영이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김미숙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지금 하는 사과는 진심처럼 안 느껴지네요. 그 질문에 박선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김미숙의 지적이 정확했거든요. 김미숙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가족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내가 결정해. 어머니는 내 판단을 존중할게. 수진은 민호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결론은 확고했습니다. 어머니, 민호 오빠는 성격도 좋고 능력도 뛰어나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호도 이해했습니다. 수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당연한 결정이었어요. 수진 씨 말이 맞아요.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질 수 없지만 그렇다고 수진 씨에게 이런 부담을 줄 수는 없어요. 박선영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안 할게요.
하지만 김미숙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신 건 다르죠. 김미숙이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지 않고 단지 상황이 불리해져서 사과하는 것 같네요. 수진도 일어나며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 오빠,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족들과도 평생 함께 지내야 하는 거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의 결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만약 자신이 수진의 입장이었다면 같은 결정을 했을 거였습니다. 김미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선영 씨, 진짜 반성하고 싶으시다면 지위나 신분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잘못을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김미숙과 수진이 나간 후 VIP룸에는 박선영과 민호만 남았어요. 박선영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엄마. 민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박선영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후였어요. 자신의 한순간의 어리석음이 아들의 행복을 빼앗아버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견례가 파탄난 다음 날, 박선영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실망스러운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직장에서 돌아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김미숙 회장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박선영의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무슨 연락? 추가로 할 말이 있다고 하시네요. 내일 대성그룹 본사로 오시라고 했어요. 민호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다음 날, 박선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대성그룹 본사를 찾았어요. 63층 회장실에 들어서자 김미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김미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뭔가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박선영이 조심스럽게 앉자 김미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더 할 말이 있습니다. 김미숙은 책상 위에 파일을 열었어요. 박선영 씨, 당신이 우리 마트에 온 것은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죠? 박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지난 3개월간의 CCTV 영상을 모두 확인했어요. 김미숙이 태블릿을 켜서 보여줬습니다. 이걸 보시죠. 화면에는 박선영이 마트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했던 행동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며 반말했던 장면, 계산 실수를 했다고 젊은 직원을 점장 앞에서 망신 줬던 장면들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이 직원은 김지현이라고 해요. 대학생이죠. 김미숙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울면서 집에 갔어요. 그날 밤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선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직원은 이영희 파트장이에요. 15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 당신이 나이 먹은 것들이 일도 제대로 못한다고 했죠. 김미숙이 계속 보여줬습니다. 영상 속의 박선영은 정말 추한 모습이었어요. 목소리를 높이고 직원들을 무시하고 나이를 들먹이며 모욕하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김미숙의 질문에 박선영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김미숙이 마지막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어제 직원들과의 미팅 영상이에요. 화면에는 마트 직원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김지현 아르바이트생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분이 정말 무서웠어요. 저를 바보 취급하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그만두고 싶다고 했어요. 대학 등록금 때문에 참고 있지만 정말 힘들어요. 이영희 파트장도 말했습니다. 저희 같은 나이 든 직원들한테는 더 심했어요. 나이도 나이인데 뭘 할 줄 아는 게 있냐고 하시면서 정말 모욕적이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증언했어요. 박선영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박선영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신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스트레스를 푸는 정도로 생각했던 행동들이 실제로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박선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미숙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행동이 그 사람의 진면목이에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미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김미숙은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 갑질 제로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김미숙이 설명했습니다. 당신 같은 고객들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받는 피해를 더는 방치할 수 없거든요. 박선영은 이제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의 추한 모습들이 모두 드러난 상황에서 더는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았어요. 회장님, 저는 정말 박선영이 말을 시작했지만 김미숙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박선영 씨, 지금 중요한 건 변명이 아니라 진정한 반성이에요. 당신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이제 아시겠죠? 박선영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선영은 매일 대성그룹 본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김미숙 회장을 만나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싶었지만 회장실까지 올라갈 수는 없었어요. 경비원들이 막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김미숙이 1층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박선영은 즉시 다가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박선영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박선영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들의 행복이 걸린 일이었거든요. 김미숙은 박선영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회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 정도 신분인 줄 몰랐어요. 알았으면 절대 그런 행동 안 했어요. 박선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김미숙을 더 차갑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모르시는군요. 문제가 뭔지. 김미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재벌 회장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하셨을까요? 그냥 마트 직원이었다면? 박선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랬을 거였거든요. 당신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그 대상이 잘못된 사람이었다는 거 아닌가요? 김미숙의 질문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이때 민호가 나타났어요. 어머니가 매일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담겨 있었어요. 박선영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다 해결할게. 수진이와 다시. 하지만 민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이미 늦었어요. 수진 씨와는 이미 정리됐어요. 박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소리야?
민호가 힘들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와 헤어졌어요. 어제 정식으로 이별을 통보했어요. 수진 씨 말이 맞아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박선영은 주저앉을 뻔했어요. 자신의 행동 때문에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다시 한번 생각해주라. 박선영이 애원했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수진 씨 가족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해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김미숙이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는 좋은 분이에요. 언젠가 더 좋은 인연을 만날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정말 죄송해요. 김미숙은 박선영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선영 씨,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변화는 진심에서 나와야 해요. 신분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잘못을 깨달았을 때만 가능하죠. 그리고 김미숙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선영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자신의 어리석음과 아들에게 끼친 상처를 생각하며 오열했습니다. 민호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 집에 가요. 박선영은 이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잃은 건 단순히 재벌가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의 행복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박선영은 혼자 앉아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김미숙 회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진심에서 나와야 한다는 말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박선영은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선영은 지역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형식적인 마음이었지만 점차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참여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진정한 자세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선생님,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초등학교 3학년 민수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박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민수야, 오늘은 무엇을 배워볼까? 6개월 전에 박선영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인내심을 배웠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박선영은 우연히 그 마트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추하게 행동했던 곳이었죠.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마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3번 계산대에는 김지현 아르바이트생이 서 있었습니다. 박선영을 보자 김지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박선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6개월 전에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김지현은 놀란 표정으로 박선영을 바라봤어요. 예전의 거만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때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당신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해요. 박선영의 사과는 진심이었습니다. 김지현은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박선영이 장을 보고 계산을 할 때 이영희 파트장이 나타났습니다. 박선영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박선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영희는 박선영의 변한 모습에 놀랐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행동하지 않겠어요. 박선영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박선영은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어요. 김미숙이었습니다. 여전히 마트 유니폼을 입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김미숙은 박선영을 차분하게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박선영이 다가가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김미숙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제 잘못이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박선영의 사과에는 6개월간의 성찰이 담겨 있었어요. 김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진심이죠. 수진 씨는 어떻게 됐나요? 박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미숙이 대답했어요. 수진이는 자신의 길을 걷고 있어요. 해외 지사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좋은 경험을 쌓고 있어요. 박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의 행복을 빼앗은 것에 대한 후회가 여전했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민호도 새로운 시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힘들었지만 이겨내고 있답니다. 박선영이 말했습니다. 김미숙은 박선영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해냈네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매일 노력하고 있어요. 박선영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마트를 나서며 박선영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6개월 전의 잘못을 완전히 만회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박선영은 아들 민호와 조용한 식사를 했어요. 예전처럼 화려한 식당이 아닌 집 근처 소박한 식당이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박선영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늦었지만 깨달았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엄마 덕분에 저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이에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박선영은 아들의 말에 고마움을 느꼈어요. 자신의 실수를 통해 아들도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그 인정으로부터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만이 진짜 성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도 누군가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있으니까요. 잃어버린 것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죠. 박선영은 이제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비록 소중한 것들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6개월 후, 박선영은 마트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김미숙 회장의 제안으로 고객 갑질 제로 캠페인의 홍보대사 역할을 맡게 된 것이었어요.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서비스업 직원들을 무시하고 모욕했던 사람입니다. 박선영이 진솔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그리고 결국 제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지위나 돈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이것을 깨달았어요. 김미숙은 뒤에서 박선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이뤄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은 언제나 감동적이었어요.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그 실수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가치라는 메시지가 모든 이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